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네요, 고지혈증이에요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없으니까요. 머리도 안 아프고 가슴도 안 답답하고 다리도 멀쩡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그냥 콜레스테롤 좀 높은 거지, 약까지 먹어야 하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고지혈증은 통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천천히 혈관을 막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끈적한 기름 찌꺼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 동맥이 좁아지고 결국 뇌나 심장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일 하시면서 산책하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1부. 고지혈증이란 무엇인가? 먼저 고지혈증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고지혈증은 한마디로 혈액 속에 기름기가 너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것들이 정상보다 높은 거죠.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첫 번째, LDL 콜레스테롤. 이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혈관 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HDL 콜레스테롤. 이건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간으로 데려가서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고 식습관도 오랫동안 쌓여온 습관들이 몸에 박혀 있으니까요. 미국 심장협회 AHA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협심증이나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2배예요, 2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나는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치료를 해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는 병입니다. 혈압처럼 두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당뇨처럼 목이 마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천천히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도 5년, 10년 뒤에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2부.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부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꼭 들어주셔야 해요.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우리 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 동맥경화.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부분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처럼요. 이걸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액이 잘 안 흐릅니다. 혈압도 올라갑니다.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니까 부담이 커지죠. 2.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집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이 오면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말을 못하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후유증이 평생 갑니다. 한국질병관리청 KDCA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지혈증 환자 중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치료받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배예요. 3. 심근경색. 심장혈관이 막힙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죽습니다. 이게 심근경색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오고 식은땀이 나고 숨이 막힙니다.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심근경색은 발병 후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심장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사하지괴사. 다리가 썩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다리에 혈액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리가 차갑고 저리고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더 심해지면 피부가 검게 변하고 괴사가 시작됩니다. 최악의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와 고지혈증을 함께 가진 환자들 중 일부는 이런 일을 겪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무섭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치료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 식단 관리는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식탁입니다.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식단입니다. 약을 먹더라도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식단만 잘 관리해도 약 없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1. 귀리와 보리. 수용성 식이섬유의 왕. 귀리와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줍니다. 유럽식품안전청 EFSA에서 2019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하루에 귀리 3g 정도를 꾸준히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5에서 10%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밥을 지을 때 쌀에 귀리나 보리를 섞어 보세요. 그게 끝입니다. 이 등푸른 생선, 오메가3의 보고,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구워도 좋고 찌개로 끓여도 좋습니다. 다만 튀기면 오히려 기름이 많아지니까 피하세요. 3. 아보카도. 불포화지방의 선물. 아보카도에는 불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 정도를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5% 낮아진다고 합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고 빵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4. 견과류. 하루 한 줌.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도 좋습니다. 불포화지방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세요. 피해야 할 음식들. 반대로 이런 음식들은 줄이셔야 합니다. 튀김류로는 치킨, 탕수육, 돈가스 같은 것들. 가공육은 소시지, 햄, 베이컨. 패스트푸드로 햄버거, 피자, 라면. 과자와 빵은 특히 트랜스지방이 많은 것들. 버터, 마가린, 쇼트닝. 이런 음식들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아서 LDL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가끔 드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드시면 안 됩니다. 4부. 생활 루틴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식단만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안 하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운동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게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기를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내려갑니다. 빠르게 걷는다는 건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속도입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걸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물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는 걸 막아주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점심 먹기 전에 한 잔, 저녁 먹기 전에 한 잔. 이렇게만 해도 1리터가 넘습니다. 커피나 차는 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을 드세요.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올라가고 중성지방도 쌓입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10분이라도 걷거나 설거지를 하세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담배는 무조건 끊기.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고지혈증이 있는데 담배까지 피우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5배 이상 올라갑니다. 끊기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금연클리닉이나 금연약 같은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하기 힘들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5부 약물 치료와 주의사항. 이제 약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약 먹는 걸 무서워하십니다.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그럼 간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대부분 장기 복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을 안 먹어서 뇌졸중이 오는 것보다 약을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스타틴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스타틴을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30에서 50% 정도 낮아집니다.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자몽과 함께 먹지 마세요. 자몽에는 스타틴 약효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도 2017년에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스타틴을 드시는 분은 자몽, 자몽 주스, 자몽이 들어간 음료를 피하세요. 2. 근육통이 생기면 즉시 의사에게. 스타틴의 부작용 중 하나가 근육통입니다. 드물지만 심하면 근육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평소에 없던 근육통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3. 당뇨, 고혈압이 있다면 더 신경 쓰세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6부 마무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혈관 관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고지혈증은 조용하지만 무서운 병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하지괴사 같은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끼를 바꾸는 순간 당신의 혈관도 바뀝니다. 귀리밥 한 그릇, 등푸른 생선 한 토막, 30분 걷기, 물 한 잔. 이게 전부입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친구와 함께 하세요. 댓글로 서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고지혈증 루틴 시작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지혈증은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 끼를 바꾸는 순간 당신의 혈관도 바뀝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혈관을 살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